너무 귀엽고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는 게 깎을 수 있다고요? 저희 둥이는 청소기만 꺼내면 벌벌 떨어요. 처음엔 그 모습이 귀엽기만 해서 겁쟁이네 하면서 장난처럼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청소기만 보면 짖거나 숨는 행동을 보이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한 말과 행동이 반려견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보호자들이 나는 잘해주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반려견에게 상처 주는 보호자의 행동 탑 7을 준비해봤어요. 사실 강아지를 귀엽다고 그냥 막 키우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키워야 정말 준비된 보호자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는 건 없는지 꼭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관성 없는 생활 패턴입니다. 강아지에게 예측 가능한 하루는 곧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에 따르면 일정한 루틴이 있는 강아지는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문제 행동 발생률도 줄어든다고 해요. 강아지는 시간 개념보단 패턴 인식을 통해 하루를 기억해요. 그래서 밥 주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바쁘다고 어느 날은 오전에 산책 갔다가 다음 날은 밤늦게 데리고 나가고 어떤 날은 아침을 평소보다 늦게 주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강아지 입장에선 매일이 불안한 거예요. 이럴 땐 하루 일과 중 일부를 강아지에게 고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고 산책 시간도 일정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속하다 보면 강아지도 어느새 이 패턴에 적응해서 안정감을 되찾을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입니다. 너무 귀엽고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는 게 자존감을 깎을 수 있다고요? 강아지는 머리 위에서 손이 내려오는 움직임을 위협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강아지들의 본능적인 방어 반응이고요. 실제로 낯선 사람이 머리를 만질 때 물림 사고의 60% 이상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특히 유기견 출신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강아지라면 이 행동은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거예요. 물론 일부 강아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슴이나 어깨, 옆구리 같이 좀 더 편한 부위를 만지는 게 좋아요. 그게 강아지한텐 훨씬 자연스럽고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리를 지르는 행동입니다. 혼낼 때 무심코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교육이 아니라 공포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강아지는 공포에 노출될수록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오히려 문제 행동이 늘어납니다. 특히 강한 톤과 높은 음성은 강아지에게 공격신호로 인식돼요. 보호자가 왜 그랬어 하고 소리치면 강아지는 내가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야 돼 라고 반응하게 되죠. 화를 안 내면 말을 안 듣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강아지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 반복과 보상으로 학습해요. 감정 표현은 전달이 안 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안 돼, 기다려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써보세요. 그게 더 효과적인 훈련이에요. 네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강아지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캐나다 구엘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방치된 강아지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해 우울증과 분리불안이 심해졌다고 해요. 강아지는 하루 대부분을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두고 산책도 못 가고 말도 걸지 않는다면 강아지는 점점 외로워지고 심하면 우울증 증세도 보일 수 있어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눈 마주치며 이름 불러주고 장난감을 던지며 놀아주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게 강아지에겐 하루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두려움을 비웃는 행동이에요. 강아지의 공포 반응을 가볍게 웃어넘기면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강아지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반응을 보고 위로받는 걸 기대해요. 청소기나 천둥 소리에 떨고 있는데 겁쟁이네 하고 웃으면 강아지는 그 순간 보호자로부터 외면당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반려동물 심리 전문가에 따르면 공포 상황에서의 보호자의 반응이 강아지의 트라우마 극복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강아지가 무서워하면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옆에 있어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간식으로 연결해 좋은 기억으로 덮어주는 훈련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는 관심 요구에 대한 소통 방법이에요. 강아지가 자꾸 들이댄다거나 앞발로 툭툭 치는 행동. 이런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배고파요, 심심해요 같은 명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예민한 아이들은 관심을 갈구하다가 매번 무시당하면 그 이후로 보호자에게 덜 다가가기도 해요. 앉아 같은 간단한 명령어로 상황을 정리해주거나 장난감을 던져서 관심을 분산시켜주세요. 그리고 꼭 눈을 맞추면서 조금만 기다려 같은 말을 덧붙여주세요. 강아지는 언어보다 눈빛, 제스처, 말투로 보호자의 의도를 파악해요.
단순한 무시보다 지금은 안 돼라는 부드러운 거절을 반복하면 조금씩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도 생깁니다. 7번째는 캔넬을 벌로 사용하는 거예요. 캔넬은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안전한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강아지는 한번 나쁜 기억이 생기면 그 장소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게 돼요. 동물 행동학자에 따르면 부정적 훈련을 받은 강아지는 나중에 분리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혼났다고 캔넬에 가두면 그 공간을 벌로 인식해서 캔넬만 보면 도망치거나 숨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캔넬 안에 담요나 장난감, 간식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넣고 자발적으로 들어가 쉴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좋은 기억이 많이 쌓이면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반려견의 마음속엔 상처로 오래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작은 배려를 베푼다면 그 아이는 평생 보호자님을 믿고 잘 따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